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칼럼으로 찾아온 융자 읽어드리는 남자 한기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칼럼으로는요, 제가 이제 크레딧 조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요거는 보통 이제 상담을 처음 진행하면 요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레딧 조회 그냥 안 하고 스코어만 알려드리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간혹이라기보다 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융자 진행 시 필요한 크레딧 조회, 스코어만 알려드리면 되지 않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칼럼을 작성해 봤고요. 자, 이제 융자 읽어드리는 남자 한기훈기로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구매자는 융자의 첫 시작으로 사전 승인서를 받기 위해 론 오피서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 시 의외로 많은 수의 고객들이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만을 알려주고 크레딧 조회 없이 사전 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예전에 처음 그 칼럼 읽어드릴 때 사전 승인서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레딧 조회도 필요한데, 보통 첫 단계에서 좀 고객분들께서 조금 꺼려 하시죠. 아무래도 크레딧 조회라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질까 이런 것도 고민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들을 주시게 되는데, 관련해서 쭉 한번 또 쭉 읽어볼게요. 물론 알려준 스코어를 토대로 대략적인 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사전 승인서는 론 오피서가 구매자의 신용 정보, 크레딧 히스토리죠, 다운페이에 사용될 돈의 출처, 그리고 수입에 관한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리뷰한 후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조회 없이는 사전 승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이거 사전 승인서를 발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 물론 이제 정 원하시면 크레딧 스코어만 알려주시고 그거에 맞는 이자는 어떻게 예상된다라고 대략적인 정보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정보일 뿐이지 그게 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론 오피서는 상담 진행 후 구매자의 동의 하에 크레딧 조회를 진행하고 크레딧 리포트, 신용평가 보고서죠, 크레딧 리포트를 리뷰하게 된다. 이때 론 오피서는 크레딧 스코어뿐만 아니라 리포트에 나오는 채무 내용과 크레딧 히스토리를 분석하고 융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게요, 그냥 스코어만 띡 알고 조회를 했을 때, 크레딧 조회를 했을 때 스코어만 딱 스코어 780이시구나, 750이시구나, 오케이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히스토리가 몇 년인지, 주소지는 어떤지, 어디서 크레딧 조회를 하셨는지, 어떠한 채무들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리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지만 이제 융자가 잘 진행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크레딧 조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스코어가 많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조회 자체를 반기지 않는 고객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집 구매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집 구매 시점이 지금이 아닌 미래 시점이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조언과 설계를 제공받고 싶다면 크레딧 조회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조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저 크레딧 스코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 지금도 한 720점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조회를 안 하고 이 모든 걸 융자 진행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리고 물론 예를 들어 1년 정도 후에 집 구매하실 예정이시거나 6개월 정도 후에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걸 조금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그때 가서 제가 리뷰해드리는 내용이 지금 해드린 리뷰 내용과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미리 조회해보고, 스코어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800점이셨는데 이거 조회 한번 했다고 750점으로 떨어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제대로 된 조회를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계를 좀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준비하시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되니까, 스코어 조금 떨어지는 거 요 정도는,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물론 구매자가 원한다면 실제 융자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조회를 미룰 수는 있다. 그러나 크레딧 조회 전에 상담한 내용은 조회 후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융자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은 저는 크레딧 카드 2개밖에 없고 크레딧 스코어도 은행에서 들어가서 파이코 스코어 보니까 뭐 790 막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새로 뭐 오픈할 뭣도 없고 그냥 지금 알려드린 내용이 6개월 후랑 1년 후랑 똑같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물론 그렇게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첫째로는 우리가 은행 어카운트 들어가서 보는 파이코 스코어와 저희가 이제 융자 진행할 때 조회하는 하드풀, 이것과는 스코어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인이 이제 6개월, 1년 내에 까먹고 한두 개 정도 라인을 오픈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크레딧 카드를 오픈한다든지 차를 바꾼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실제 발생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 자체를 이제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지금 크레딧 조회 없이 790점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자는 이 정도 되실 거고 융자가 40만 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6개월 뒤에 1년 후에 조회를 해보니까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 불밖에 안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융자 계획 자체를 확 수정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1년 후 6개월 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오퍼 넣고 이제 진행하려고 했더니 융자가 많이 안 나온대. 그러면 이거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딱 크레딧 조회를 확실하게 하고, 제가 조회된 내용을 보고 나서 이거 카드 2개, 이거 이상으로는 뭐 또 새로 오픈하시면 안 되고, 차페이가 지금 2개가 있으신데 하나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시면 절대 안 되세요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회를 하시고 알아두셔야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이것과 반대로 크레딧 조회는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 지금 조회하는 거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당장 조회해야죠.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부감이 없지만 한번 조회하고 나면 자신의 크레딧 관리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고객들도 의외로 많다. 예컨대 크레딧 조회를 이미 한 주 전에 진행하였고 조회 후 나오는 리포트를 사용하여 융자가 문제없이 시작되었으니 이사할 때 장만하려 했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파이낸스하여 구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건 뭐냐면요, 미래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집을 사시려는 분이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집을 마켓에 뛰어든 분이에요. 근데 크레딧 조회를 하고 이제 프리어프볼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기분 좋게 말씀드리거든요. 문제 없이 이제 뭐 크레딧 스코어도 이렇게 잘 나오셨고 페이먼트도 몇 개 없으시고 이대로 진행만 되면 융자에 문제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요건 유지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제 방심하시고 까먹기가 쉬우세요. 왜냐면 내가 이미 크레딧 조회도 이미 했고 프리어프볼도 받았고 그걸로 이제 오퍼도 진행이 돼서 집 계약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무슨 상관이냐, 내가 또 라인을 오픈하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또 말씀드릴게요. 혹은 많은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크레딧 카드 딜의 마감 신청이 코앞이라 급한 마음에 오늘 새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본인 소유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되어 좋은 가격의 자동차 리스 또는 파이낸스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게 왜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융자만 진행했다면 왜 그렇게 좋은 크레딧 카드 딜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던 딜이 보이고, 왜 포인트는 갑자기 7만 포인트 주던 게 뭐 10만 포인트를 주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이게 막 혹해서 또 오픈하시게 되고, 혹은 이제 집을 구매할 때 돼서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맞는 차로 나 또 바꾸고 싶어, 그러신 분 실제 계십니다. 제발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새로운 크레딧 라인이 생긴다는 것은 융자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융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지불 비용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계획에 없던 추가 다운페이를 해야 하거나 심할 경우 융자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크레딧 라인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초반에 그 프리어프로블 받을 때 크레딧 조회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융자가 끝날 때쯤에서 저희가 크레딧 리프레시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크레딧 카드 오픈한 기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크레딧 조회를 한 내용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차 어디 딜러샵에 크레딧 조회한 기록이 보인다든지, 이런 게 새롭게 보이면 저희가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새로운 페이가 생겼으면 서류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뭔가 딜레이가 발생하고요. 서류를 다시 요청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원래 780점으로 스코어가 나오셔서 그걸로 융자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새로운 크레딧 조회를 하고 라인을 오픈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779점으로 뭐 1점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제가 제공해드렸던 이자에서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분 좋게 진행되다가 날벼락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페이먼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쳐요. 그러면 오케이, 내 인컴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고 서류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면 괜찮아요. 다만 이 서류를 새로 구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내 인컴으로는 이게 새로 페이먼트 생긴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 페이먼트가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계획이 없었던 다운페이를 더 해야 되시는 거예요. 뭐 5만 불, 2만 불 더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돈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새로운 크레딧 라인을 혹은 어떤 새로운 크레딧 조회, 새로운 페이먼이 발생할 어떠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안 해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필자는 상담 시 집 구매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크레딧 조회를 진행했거나 하게 될 계획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여쭤보고 제가 혹여라도 여쭤보지 않더라도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로요. 나의 크레딧 기록을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렇죠. 뭐 사실 내 어떤 크레딧 기록이 쭉 몇 년치가 다 보이는 건데 조금 기분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융자회사는 결국 돈을 빌려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이 상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현재 부채, 그리고 잠재적인 부채 상황은 어떠할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크레딧 조회 뿐이다.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아니면 뭐 껄끄럽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회 자체를 반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찌됐든 집을 구매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크레딧 조회는 당연한 수순이라면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조회를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뭔가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그러면 빨리 뭐 크레딧 교정을 하든 어떤 페이먼트 지불을 빨리 뭔가를 페이오프를 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서 1, 2년 계획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융자 후반부에 새롭게 크레딧 조회했던 걸 리프레시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중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진행되는 중반부 혹은 후반부에 그냥 뭐 새롭게 뭐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심하시고 이거를 새롭게 오픈하시는 거를 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조금 그냥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크레딧 조회를 융자에 필요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말씀드렸죠. 조회 후에도 론 오피서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간다면 보다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융자 진행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융자가 끝나고 나서도 첫 페이먼트를 낼 때까지는 크레딧 오픈을 하지 않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후반부에도 작업을 하고 세팅이 될 때까지 굉장히 민감한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먼트를 낼 때까지는 새로운 크레딧 라인을 개설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로요. 융자 진행 시 필요한 크레딧 조회 스코어만 알려드리면 되지 않나요? 라는 주제로 제가 작성했던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스코어만 알려주신다고 해서 뭐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이자도 안내해드릴 수 있고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인 정보일 뿐이지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조회를 해야지만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크레딧 조회에 너무 겁을 먹거나 좀 너무 심하게 반감을 갖거나 이런 거는 조금 내려두시는 게 어차피 진행돼야 될 과정이라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융자 진행할 때 다른 어떤 파이낸스를 받는 거 진행 시작 초기 중반 끝나고 나서도 첫 페이먼트를 낼 때까지 부디 제발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융자 읽어주는 남자 한기용기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융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집 구매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세 번째 칼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